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증시의 어떤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상장만 딱 시켜놓고 앉아서 돈 필요하면 또 증자는 제까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증시에 좀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는 사실 이제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이게 금융소득이 되다 보니까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이 많은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 사실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 절세가 가장 중요하고 세금을 덜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게 되고요.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증시에서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도 투자할 유인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일반 이자라든지 이런 거 배당 소득 뗄 때 15.6%, 15.5% 떼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걸 고정을 해가지고 분리과세를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요거는 그것만 내면 모든 게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유인이 생기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우량하니까 배당을 많이 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당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배당률 자체가 요즘 은행이자 뭐 3%? 네. 뭐 이런 3%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이자율 대비해 가지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어저께 리스트업 하다 보니까 뭐 7%, 8%짜리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 유인이 첫 번째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오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상속을 하거나 이럴 때 다분히 그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편법적인 걸 많이 했었어요. 90년대에는 뭐 BW나 CB를 갖다가 저가의 비상장사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상장을 하면 뻥 튀겨가지고 거기서 돈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그 2010년대 뭐 이때 나왔었던 걸 보면은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자기 그 자녀들 명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를 가운데다 놓고 일종의 그 중간 마진을 챙기게끔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편법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죠. 그게 줄어들게 되고 배당을 정상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의해서 또 차익을 노리는 자본가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변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유인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시의 어떤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강화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배당에 되게 옹색했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배당 성향 자체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게 증시에는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증시에도 어쨌든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네, 그러면은 또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로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법 이거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인위적으로 주가가 눌러지는 것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는 좀 가져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세율이 좀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부자감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을 낮춰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재원이 또 세수가 줄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상속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상속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대금을
납입하는 회사들 오너들 보면은 주담보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 년 분납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지분율도 좀 확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어떤 경영의 투명성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은 세율을 좀 낮춰가면서 해주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예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인위적인 주가를 누르는 거는 이제 결국 가가지고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가지고 이제 시총을 가지고 해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밸류업 한참 얘기 나왔었을 때 네. 그건 자율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몰라서 그동안 안 했냐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옆 나라 일본을 보게 되면은 PBR 1배 미만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갖다가 하는 어떤 페널티까지 줘가면서 굉장히 그 부분을 강화시켜 왔었거든요. 그런 게 어필이 돼가지고 일본의 지금 도요타가 최근에 제가 주가를 안 봤는데 한참 올라갈 때 밸류업으로 올라갈 때 PBR이 1.4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우리나라 현대차 지금 0.4예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것만 어떻게 강화가 돼도 PBR 100까지는 우리 글로벌 1위가 도요타고 지금 3위가 현대인데 사실상 지금 2030년 정도 가면은 현재 어떤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 능력, 영업 능력을 감안해서 보면은 현대차가 1위까지는 몰라도 2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도 지금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서포팅도 서포팅이지만 저는 좀 이걸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거는 거래소 차원에서 하든 정부 차원에서 하든 일본처럼 주가 제값 찾기 운동을 어떤 네. 식이든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PBR 1배 상한법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상장사들의 주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논란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요. 이제 PBR 1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8배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1배에 준해가지고 상속세율을 정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얻어맞느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네.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면 그만큼 상속세 많이 내야 되고 증여세 많이 내야 되니까 올릴 유인이 적어져요. 유인이 적으니까 주가 안 올리려면 배당도 조금만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지. 그래도 자기는 또 거기 등기돼 있으니까 연봉으로 또 몇십억씩 챙기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모든 주주가 공유해야 될 수익을 혼자 독식하는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을 갖다가 깨려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그 강제 규정이라는 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배 법제화 시켜가지고 상속세 매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0.2배, 3배, 4배짜리 많은데 뭐 0.2배, 3배, 4배든 간에 1배로 딱 기준해가지고 상속세 매길 거야라고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하나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쫙 해주는 게 낫지. 그러려면 하나의 부스트업 정책도 좀 필요할 것이고 네. 그 부스트업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오너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하면서 자기도 많이 챙기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재원 활용도 좀 하고 그럼 주가는 돈의 어떤 흐름이 투명해지니까 경영의 투명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보는 시선도 그만큼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법제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노이즈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맞냐 틀리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전에 알아서 움직여 달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알아서 안 움직이려고 버팅기니까 한쪽에서는 그래? 니네가 결국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의 처신을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양자의 절충점은 뭐냐? 일본처럼 해라. 일본 거래소가 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 기업 가치를 찾게끔 네. 좀 강제적인 어떤 그 푸시를 좀 해가지고 못하면은 극단적으로 못하면은 순자산 가치 1배 기준으로 해서 상장 폐지를 강제시켜 버려도 것도 방법이죠. 그러네요. 그죠? 네. 못하면은 어차피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0점 몇 배 이런 회사들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못하면 PBR 1배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냥 공개매수가청에서 네. 청산시키는 게 오히려 낫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치 못 찾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그 동전 주식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식들도 엄청나게 많고 네. 그다음에 지금 널브러져 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주식들 많은데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 지금 시장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은 계속 분산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강제하기 전에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아서.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고려아연 때도 그랬었고 차라리 경영권 분쟁이라도 해라 이런 주주들의 어떤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경영권 방어 뭐 이런 어떤 뭐 요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그래도 재평가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왔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주주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거론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기회고 억지로 막 돈 들여가지고 가치를 땡기는 것보다 네. 그런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 주는 건 돈을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지. 근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막 뭐 인위적으로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을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이후로 가장 근접하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예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주주들 무시하는 경향들, 그다음에 좀 홀대하는 경영들을 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각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소액주주 운동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권 문제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오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또 이게 한참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맨날 얘기하는 게 저평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해주는 나라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한다라고 이제 불평 불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그 지주회사법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멀쩡한 회사를 쪼개가지고 지주회사로 분리해가지고 이걸 또 공개매수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너가 갖고 있던 사업회사 지분을 갖다 놓고 지주회사 지분을 받으면서 지분을 확 올려버려가지고 해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오너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어져 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상장 이슈가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중복상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고 네. 근데 옆나라 일본은 지금 당장 도요타 자동차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거 저기 지주회사 지금 상장 폐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개 매수. 네.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자회사 뭐 더 상장하겠다고 그러놓고 하기 싫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런 마인드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거는 내 회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오너라고 해서 내가 100%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분만큼 갖고 있는 거고 그걸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한 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은 맞아요. 똑같아요. 결국 가가지고 그 전체 지배구조 지분의 뭐 절반도 아니고 뭐 30% 20%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 한참 나올 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은 또 뭐 호반그룹인가 막 여기저기 막 건드리잖아요. 지금 네. 왜 건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건드릴까? 기업 가치가 싸니까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너가 창업한 이래 그 사람들이 계속 끌고 왔거든. 자녀들이
거칠 게 없잖아요. 자기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 배당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경영을 할 거라면 차라리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 이 증시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 조달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못 하고 그냥 상장만 딱 시켜놓고 앉아서 돈 필요하면 또 증자는 제까닥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주회사들이라던가 뭐 원래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증권주들, 뭐 은행주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은행주는 작년에 밸류업 이벤트로 급등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은행주는 배당 많이 하는 것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당장에 뭐 원화가치 폭락하니까 뭐 난리 났었고, 그죠? 네. 지금 뭐 사실 여기서 경기 침체 확 와가지고 몇 개 회사 날아가고 막 이런 상황 오면은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융기법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네. 막 첨단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돈을 막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증권주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는 자사주 소각 얘기, 이제 강제 소각 얘기 나왔잖아요. 네. 증권주들이 자사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신영증권 같은 거는 제가 그거 한번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1주 전에, 2주 전에 증권주 잠깐 얘기하면서 구경만 하고 이거 잡아야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쉬어가지고 하다 그냥 네. 그거 7만 원 해봤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조종 하루인가?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사주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제화 하겠다고 그러면 작년에 밸류업 하니까 은행주가 먼저 반응이 왔잖아요. 왜? 정부에서 쳐다보면 알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금융기관 다 그렇잖아요. 증권주, 자사주 많아. 앞으로 만약에 그게 제도화가 된다 그러면 밸류업을 위해 가지고 자사주 뭐 맨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사면은 뭐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하게끔 강제화한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움직일 때가 어디겠냐는 거죠 또. 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이제 증권주 움직인 거고, 지주회사 왜 움직이느냐? 두 가지죠. 자, 중복 상장을 지금 막는 추세. 첫 번째.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오너들이 대개 그 그룹의 오너들이죠. 당연히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지주회사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죠. 네. 중복 상장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주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종목들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홀딩스 지주회사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형 그 소위 말해서 그 대기업의 어떤 지주회사보다 중형급 지주회사들 주가들이 더 좋아요. 맞아요. 근데 걔들이 된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네. 배당률도 엄청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 주가 많이 올려가지고, 이건 오너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거 중복상장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요.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좀 하나 둘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좀 먼 얘기거든요. 이제 조금 말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증권주가 하고 지주회사가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상장 폐지하겠다, 뭐 아니면 뭐 합병해가지고 정리하겠다, 이거 선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먼저 세 개 회사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지주회사 쪽에도 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저도 리스트업을 해봐가지고 30몇 개를 찾아놓고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배당 성향도 성향이지만 배당률이 높아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높으면 또 좋고요. 세 번째는 자회사가 비상장사들이 괜찮은 회사를 좀 갖고 있으면서 능력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하고 합병을 통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좀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모두가 그렇게 못하겠지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고, 요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게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만년 저평가를 또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